안녕하세요. 명의의 건강 비결 문지혜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에 대한 기대일 겁니다. 갑자기 찾아올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첫걸음일 겁니다. 오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이 멈추질 않기를,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는 명의 권혈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심혈관 질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쉽죠? 아쉬운 게 많죠. 네. 근데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워낙 환자들하고 좀 가깝게 지내시다 보니까 환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걸 중재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사실 일이에요? 시술을 하러 들어와서 시술을 방금 마쳤는데 네.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게 검사실에서.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렇게 싸우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참 개입하면 안 되는데 네. 또 상황을 좀 들어보고 환자분이 좀 잘못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 부인께서 좀 참으셔서 좀 잘 해주시고 또 약간 뭐 조정을 좀 해드린 게 있는데 자주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심혈관 질환 환자들 얘기를 할 때 보통 뭐 성격이 급하다, 욕심이 많다, 안 지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실제로도 가능한 얘기인가요? 타입 A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타입 A 성격은 지기 싫어하는 거, 경쟁심 강한 거. 사실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에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많다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 운동 종목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종목 같은 건 좀 피해야겠네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예. 사실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하지만 네. 나쁜 운동은 경쟁적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을 하더라도 경쟁적으로 한다든가 또 축구를 한다든가 네.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된다. 네. 그때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쟁하는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심혈관 질환에 잘 걸리는 사람들,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보통 들자면은 네.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흡연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를 들자면은 뭐 유전적 요인, 네. 비만, 운동을 잘 안 하는 거,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성격, 경쟁적 성격, 뭐 그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또 새롭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부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좀 의외실지 모르겠지만 예. 코골이 또는 더 나아가서 수면무호흡, 수면무호흡이 중요한 심혈관계 위험인자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네. 코골이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변 분들이 코를 많이 골면은 주위에서 잘 보셔가지고 실제로 코를 곤다는 자체보다도 코를 골다가 갑자기 탁 멈추고 멈출 때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그거는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숨 멈추는 사이에 상당히 뭐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좀 증가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그거 잘 못 자게 그렇게 되면 잠을 잘 깨거든요. 잠이 좀 낮아집니다. 그럼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네. 마치 뭐 시차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혈압, 맥박 다 올라가고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뭐 동맥경화도 진행하고 사망률도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를 막 소리를 내면서 코골이를 하다가 막 하고 멈춘 상태를 그 무호흡증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무호흡. 되나요? 예, 수면 저희가 무호흡. 화면을 준비해봤어요. 함께 보고 더 얘기 나눠보시죠. 낮 동안은 공기가 지나는 비강이나 편도, 목젖 주위의 근육이 긴장돼 있어 공기 흐름이 원활하다.
그러나 잠이 들면 근육이 이완돼 공기 통로가 좁아지고 주변부에 진동이 일어나면 코골이가 된다. 코골이가 심해 숨길이 막히면 수면 무호흡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의외네요. 이게 심혈관 질환이랑 연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러면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길도 있을까요?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몸무게입니다. 이게 코골이가 일어나는 원인이 네. 뚱뚱한 사람들이 코를 잘 골잖아요. 그죠? 고통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밖에가 뚱뚱하듯이 목 안도 뚱뚱합니다. 두 번째는 뭐 중요한 이유가 나이인데 네. 이게 좀 이렇게 살이 늘어지듯이 그거는 뭐 막을 방법은 없겠죠. 나머지는 치료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정보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오해일까요? 제가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심혈관 질환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보통 다 X를 드신 것 같고 저는 O를 들었거든요.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왜 O를 드셨어요? 그 각종 매체나 프로그램에서 네.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요. 또 위험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게 저도 수긍이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좀 들은 정보로는 이게 맞을 것 같다. 예. 이번에는 X를 들은 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저는 발기부전제랑 심혈관 질환이랑은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X를 들었는데요. 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발기부전제를 복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예. 저도 어렴풋이 듣기로는 이게 혈관과 뭔가 좀 발기부전 치료제는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죠. 들은 게 예. 있어서 예. 이렇게 들었어요. 답은 X입니다. X. 사실 매체에서 전하는 거는 좀 간단하게 전하는 거거든요. 네. 그 메시지는 뭐냐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발기부전제를 사용할 때 의사와 상의해라. 그거는 약 중에 발기부전제와 함께 사용하면은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약이 있어요. 주로 질산제제, 나이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근데 발기부전제 자체는 네. 심장에 좋습니다. 그거는 원래 개발이 심장 치료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요? 부작용으로 그런 작용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용도를 바꾼 거죠. 네. 그 약 자체만으로는 네. 뭐 별로 영향이 없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입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하나, 둘, 셋. 대부분 O를 드신 것 같아요. 저하고 반대의 표를 드신 X를 드신 분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선제는 이제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효과적인 예방 방법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O를 드신 분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네, 혈액순환 개선제 자체가 혈류량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 혈관 내에 있는 찌꺼기인 콜레스테롤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먹다 보면은 그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네. 혈류량을 높이다 보니까 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때요? 믿을 뻔했습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예, 답은 X입니다. X군요. 예, 계속 틀리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 맞는 게 없지? 사실 의학적으로는 혈액순환 개선이란 말을 그게 정의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혈액순환이 떨어졌다, 뭐 손발이 저립이고 다리가 시리면 혈액순환이 나빠졌다 그러는데 네. 그게 혈액순환의 뜻을 잘 몰라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봐야 될 정도입니다. 찾아봤더니 손발이 저리다, 다리가 시리다, 뭐 만성 피로, 어깨 결림, 뭐 목이 뭐 두통이 있고 에. 심지어는 뭐 변비 이런 것도 다 혈액순환 장애로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손이 저린 거는 혈액순환 장애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신경이 눌려서 생긴 게 대부분이고 모든 이 병이 혈액순환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순환 개선제가 네. 혈액순환을 개선할 리가 없죠. 그렇게 그죠? 많이 챙겨 먹는데. 혈액순환 개선제는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네. 거는 뭐 약간 혈전을 녹인다는 약도 있고요.
혈전을 실제로 그 녹이는 약이 효과가 있다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멍도 많이 들고 출혈도 많이 증가하고 다행히 효과가 없어서 네. 그런 부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건 은행잎에 대한 이 연구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연구를 보면은 그 연구가 효과 없다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환자분이 와서 이걸 먹고 싶다 그러면 반대는 안 합니다. 네. 특히 아들이 선물한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그렇지만 돈으로 사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혈액순환 장애라는 얘기를 사실은 너무 무분별하게 썼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심혈관을 지켜야 결국은 심장의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약물 치료 이외에는 뭐 생활 습관 개선 뭐 그게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몸무게 유지. 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칼로리 유지와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과 운동이 있겠죠. 네. 최종 목표는 몸무게를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 그걸 위해서는 운동을 좀 같이 더 곁들여야 되지만 약간의 다이어트나 너무 과식은 피하는 것. 네.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골고루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지만 특별히 심혈관 질환에 좋은 음식들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수용성 파이버 들을 많이 먹어라. 그렇게 되는 뭐 그건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네.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심혈관 질환 얘기를 할 때 뭐 운동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체중을 꼭 감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동에도 흔하게는 그냥 많이 걷는 거 네.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뭐 예. 운동하라 그러는데 뭐 기준이 뭐냐? 뭐 매일 죽을 정도로 뭐 뛰어야 되느냐? 하루 30분 이상 네. 약간 빠른 걸음은 약간 숨이 차야 됩니다. 네. 느릿느릿 가시면 안 되고요. 네. 대신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정도의 숨찬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주일에 한 번 한 15분 해놓고 나 운동해 이런 얘기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운동이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적으로 해야 네. 진정한 운동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잠깐 추가를 하면은 네. 과거에는 근육 운동, 무거운 거 드는 거 네, 근력. 해롭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최근 연구에서는 그게 환자의 근육량도 늘리면서 이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실제로 심혈관계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의 약 60% 정도, 네. 60 내지 70% 정도의 힘을 쓰는 정도의 근육 운동은 도움이 된다. 이게 최근 한 5, 10년 사이에 바뀐 내용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심근경색으로 권현철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신 한 분이 나와 계세요. 남원일 씨가 자리해주고 계신데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남원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가고 뭐 그러셨어요? 네, 저는 1998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어떤 증상을 느끼셨어요 그때? 네,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가슴이 갑자기 아팠어요. 예. 평소에는 가슴이 아팠다가 또 괜찮기도 해서 괜찮으려 했는데 그날은 아주 너무너무 아파갖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대로 죽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깨고 보니까 예. 제가 119에 실려와서 예. 와있다 그러더군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가족분들도. 그래서 그때 어떤 치료를 받으셨죠? 스텐트 시술을 받고 네.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네, 우리가 스텐트 시술이라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던 이 혈관 안으로 네. 그물망을 넣어서 넓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혈관이 막혀 있고 네. 오른쪽 혈관이 막히면은 전기가 끊어져요. 맥박이 굉장히 느려지면서 아마 네. 기절하신 것 같고요. 그 막힌 혈관을 이 철사줄로 뚫고 거기다가 다시 안 막히게 철망을 넣어놓는 그런 시술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환자분께서 어떤 상태이신 거예요? 아주 모범적인 환자분이세요. 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심근경색 이전보다 이후가 더 건강해지셨어요. 네, 그 이후에 뭐 몸무게 관리도 하고 몸무게 많이 빼셨죠 그때 그죠? 네.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피우던 담배도 끊고 담배도 끊으셨어요? 네, 몸무게도 한 7kg 정도 감량하고 또 네. 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꾸준한 운동 특히 많이 걷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스트레스를 없애고 편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너무 좋습니다. 네, 교수님한테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 뭐 묻고 싶은 거, 질문하시고 네, 싶은 거 있습니다. 있으세요? 아무래도 스텐트는 이물질이잖아요. 네. 그래서 혈관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나중에 나쁜 작용을 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 스텐트가 수명이 또 다해갖고 이게 혹시 이 중간에 갈아야 하는지 되죠.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스텐트에 대해서 이게 중간에 뭐 한 10년마다 갈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거는 이제 판막 얘기입니다. 심장에 넣는 조직 판막은 이게 빨리 닳기 때문에 10년마다 갈아주는 주기가 있는데 스텐트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마치 치아에 보철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개는 평생 문제가 없고요. 뭐 몇 년 쓰면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1년에 한 2 내지 3% 정도씩 재발이 좀 생깁니다. 재발이 뭐 갑자기 막혀가지고 뭐 위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재발이 되면은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1년에 뭐 2, 3% 정도니까 대부분은 괜찮죠. 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건강 찾으셔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관리 잘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권현철 교수가 전하는 심혈관 질환의 허와 실 미니 강의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어떤 검사를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처음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물론은 뭐 이야기 듣는 것은 이 병력 청취, 그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건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검사를 해서 확정 짓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하는 검사가 심전도입니다. 심전도는 우리 심장이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기 움직임을 기록을 해서 그거를 이상이 있으면 심장이 이상이 있다. 아주 간단하고 또 뭐 비교적 저렴한 검사이기 때문에 한계점도 좀 많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심전도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협심증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전도에 나타나는 이상들이 반드시 또 병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병원 가서 심전도 해봤는데 괜찮더라, 그래 안심이 됐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는 이상이 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정밀한 검사로 진단되기 전까지는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사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또 운동부하 검사입니다. 운동부하 검사는 이 심전도를 뛰면서 검사하는 겁니다. 협심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좁은데 뛸 때, 빨리 걸을 때 그때 심장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산소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딸리는 거죠. 요구는 많이 하는데 혈관이 좁아서 공급이 딸리니까 그 운동을 할 때 심전도가 변화되는 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심장이 이상이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운동부하 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일단 저렴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환자분을 전체로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예를 들면 10분 이상 굉장히 잘 뛰었다, 그럼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없다고 해도 환자가 잘 못 걸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하는 도중에 혈압이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경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검사입니다. 저렴한 검사일수록 의사의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검사가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인데요. 이거는 뭐 비교적 비용이 좀 많이 나가죠. 그리고 심장의 구조와 초음파를 이용해서 심장의 구조와 또 혈류 움직임 뭐 그런 것들 다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주로는 이제 심근경색에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심근경색이 있으면은 심장의 한 부분이 잘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인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협심증은 심장 초음파 검사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름 정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생각하시거나 그때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지금 왜 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는 심근경색 또 아주 중한 협심증에 사용하는 검사지 일반적인 협심증에는 진단이 잘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불안이 좀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검진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관상동맥 석회화입니다. 요새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건강검진 하시면은 요새 CT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셔서
이 CT를 하고 난 다음에 관상동맥에 석회가 있다. 여기 뭐 확대된 것을 보면 하얀 점이 있죠. 그 하얀 점이 바로 석회화입니다. 석회화는 혈관의 노화 현상입니다. 뭐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죠. 물론 동맥경화가 있고 오랜 세월 지나면은 그 부분에 칼슘이 이제 앉게 돼서 석회화가 진행되는데, 그거는 수도관으로 말하면은 녹이 슬었다는 뜻입니다. 녹이 안 쓴 파이프보단 나쁘지만 그래도 녹슬었다고 난리칠 필요는 없습니다. 석회화가 있는 환자의 일부에서 진짜 혈관이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다든가 가만히 있을 때도 가슴이 아프고 숨차다든가 그런 경우에 이제 운동부하 검사나 다른 검사 이상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문제가 되는데,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 그래서 제 외래로 오는 환자의 10명 중에 9명은 병이 없습니다. 병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의사에 따라서는 아스피린 처방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하기도 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안전합니다. 가이드라인 없을 정도로. 제 경우는 약도 처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석회가 나왔다. 놀라지 마시고 가서 가볍게 추가 검사를 해보시고 혹시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보시고 괜찮으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더 정밀한 검사가 관상동맥 CT인데요. 물론 같은 CT지만 CT 중에서도 관상동맥만 찍는 정밀 CT가 있습니다. 그거는 장점이 뭐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다 보여요. 이거 찍어서 자기는 가슴이 아파서 분명히 심장에 병이 있을 거야 생각하는데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이 심장에 병이 없습니다. 환자분도 안심하거든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데, 관상동맥 CT는 병이 없다 그러면 100%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관상동맥 CT에서 병이 있다 그러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상도가 좀 0.6mm 해상도인데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아주 심한 거와 적당히 심한 거를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CT, 관상동맥 CT, 정밀 CT에서 나와서 이상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 없고, 일단 내가 가슴도 안 아프고 운동도 잘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안심한 상태에서 병원 가서 추가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검사 이상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단을 올라가거나 빨리 걸어보는 겁니다. 심장병은 걷거나 빨리 걷거나 계단 올라갈 때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관상동맥 조영술인데, 이거는 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조영술을 해서 이상이 발견되면은 그 자리에서 넓히기도 하고 스텐트 넣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물론 검사로도 최종적으로 가장 정밀한 검사입니다. 그렇지만 몸속에 관을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구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이분은 정말 시술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게 최근 이제 각광을 받는 게 심장 MRI입니다. MRI는 뇌 MRI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죠? 뇌의 이상이나 암 발견하는데 굉장히 좋지만 최근엔 발전 때문에 심장도 굉장히 MRI를 많이 시행합니다. 이거는 심장의 움직임도 잘 알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심장의 혈류, 피가 가는 양이나 그런 부분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비쌉니다. 비싸고 검사 한번 하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그게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좀 각광받는 그런 치료가 진단법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진단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 환자의 신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검사해보고 설명이 부족하고 의사가 믿을만하지 않아서 딴 병원 가보고 몇 번 이 병원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 병원에서 저렇게 말하면 한 번 더 가야죠. 또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믿음직해야 설명도 진실을 얘기할 수 있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적당히 봐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이 진단과 치료란 걸 잘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이해가 금방금방 되셨죠? 예, 재미도 있으셨고. 예. 교수님 근데 오늘 너무 많은 일을 하시네요. 강의가 끝나셨는데 이제 진료도 하셔야 돼요. 자, 교수님께 평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다 하시는 분, 저희가 직접 질문하시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가끔 심장이 피곤할 때 심장이 콕콕 찌르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심혈관 질환
한 증상인지. 사실 콕콕 찌르는 증상, 그게 가장 가슴 통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답은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통증은 이 특징적으로 손바닥 크기는 돼야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통증은 심장이 아니다라고 저희 교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커야 되고 또 콕콕 찌른다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뻐근하고 답답하고 누른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콕콕 찌르는 건 되게 근육통이나 관절통, 그거는 뭐 조금 쉬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좀 안녕하세요. 들어주시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운동을 해도 이렇게 숨이 많이 가쁘지 않는 경우에 약을 끊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환자분이 이제 협심증이 치료가 일단 돼야 되겠죠, 그죠? 뭐 스텐트 치료나 뭐 풍선이나 좁은 걸 해결된 사람을 한정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고요, 그죠? 다 치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 목적은 재발 방지입니다. 원래 괜찮던 사람이 병이 생겼다면은 그 사람이 또 병이 더 생길 가능성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게 아스피린, 뭐 스타틴, 뭐 혈압약 이런 것들이 다 재발을 방지하는 약인데 재발 방지하는 약을 쓰고도 1년에 재발률이 뭐 2 내지 3% 정도, 그다음에 심한 사람도 5 내지 10%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약을 드셔야 되고요. 스텐트 시술한 분들은 스텐트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수판 제제는 가능한 평생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궁금증이 좀 풀리셨어요? 네. 교수님, 오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섭섭합니다. 한 주 동안? 지금 이제 좀 적응이 되려고 그러네요. 아, 아주 그러셨어요? 긴장도 덜하고요. 네. 굉장히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또 끊임없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장은 어느 날 갑자기 멈출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명예의 건강 비결은 계속됩니다. 교수님, 한 주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